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변동성이 큰 하루였고요. 예, 미국 증시가 전체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좀 약하게 시작했다가 코스닥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고,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6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죠.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다시 3.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 독일 공장이 전력 차단, 약간 이제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력 차단으로 정지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약재죠. 엘버말 주식인데요. 엘버말이 또 어제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엘버말 주봉인데요. 보시면 의무전환 우선주, 결국에는 우리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유상증자, 무조건 전환이 돼야 되는 우상주 유선주를 발행하면서 약 시총의 20분의 1 정도, 한 5%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만큼 자금 여력이 좀 딸려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앨범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잘 나갔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때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3%대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의 그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그 장밋빛 전망으로 많이 올랐었다가, 실제로 리튬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또 대외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쌓여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양이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아침부터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죠. 아무튼 파르코 배터리가 이번에 나와서 시제품이 뭐 나오고 할 때는 뭐 몇 년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이 돌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아직도 횡보 내지는 뭐 박스권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뭐 상승이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뭐 20조, 15조짜리 주식들인데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개인들이 작년처럼 막 몰려가지고 매수하지 않으면 반응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식들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피추엠도 120일 넘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장이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3년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또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자금이 늘 이동합니다. 작년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해서 자금이 몰렸다고 하면, 근데 누가 뭐래도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전 세계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거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소통방에서 제약바이오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 좋아지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느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현실입니다. 꿈을 물론 먹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죠. 내가 진짜 이 회사가 좋아서 지금의 그 홀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비자발적인 홀딩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맞고요. 반면에 고점에 올라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장투는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 HLB 소통방에서 제가 33,000원부터 5만 원대, 4만 5천 원대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그거 뭐냐? 수익이 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 투자가죠. 그죠? 회사의 전망이 아직도 밝으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HLB를 내가 8만 원에 샀는데 막 물려가지고 5만 원, 3만 원 됐어요. 요거는 비자발적 투자인 거죠. 그죠? 대부분 다 번져 놓으면 팔 거 아닙니까? 예,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리튬 가격도 좀 반등이 나오고, 오늘 밑꼬리 달고 반등이 좀 나와서, 예, 박박스를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예, 좀 최악의 경우는 지나가면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처럼 자금이 쏠려가지고 급등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예, 시세는 좀 시간이 걸린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투를 하시는 거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움직이고 있는데 내 거는 예,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을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 예, 2차 전지로 입문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예, 옛날에 그 200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나 네이버로 예, 좀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올라갈 때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섹터로 입문하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예,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섹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예, 공부하시고 좀 변화가 있을 때 좀 예, 좀 참여를 해보시고 예,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셔야 예,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만, 예, 대만의 예, 대만 주식을 보시면 예, 역시 고점을 갱신하고 예, 반도체가 주도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DK는 뭐 4만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홍콩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중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홍콩 지수나 중국 상하이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방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우리가 ELS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요게 도래가 된 거죠. 3년 넘어가지고 예, 여기 노크인이라고 해서 낙인이 이제 여기나 여기 선에 닿아가지고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최소 마이너스 50에서 60%까지 손실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홍콩 관련된 예, ELS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떠냐? 요즘 복잡하죠? 예, 이렇게 좀 쉽게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월봉이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이겨내고 어떻게든 우상향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을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좀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잠깐 다른 차트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간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2020년에 예, 여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검정색이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도해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때문에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묶여가지고 올렸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여기 연기금이거든요. 이거 연기금. 연기금도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부터 다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죠. 그거를 예, 보다시피 개인들이 예,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은 아직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역시 해외 대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져버리면 또 연기금이 엄청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연기금 차트 한번 보세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반대로 요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돼서 지수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턴어라운드 돼 가지고 본격적인 매수를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결국에는 고점 대만이나 일본, 인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가 지속될 거고요. 연기금은 횡보할 거고 외국인의 매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시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즌에서 뭐가 올라갈 거냐?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지주사들, 뭐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핫하고 있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그림을 좀 크게 보고 매매하시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누가 봐도 2차 전지 섹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진 않아요. 거래소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3,000을 넘어서 3,300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좀 느끼면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2차 전지 하나 사놓고 3년 기다리면 되지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수부 보시면 안 돼요.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3년 있다 올라갈 건데. 괜히 보면 마음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장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럴 수 있는 여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저도 뭐 3년 정도 되면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캐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3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3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금도 뭐 없지만 다른 쪽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쪽을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애국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카멜레온처럼 시장의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 주식을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오늘 저기 보니까 그 가치 투자 3대 가치 투자가 있잖아요. 오늘 허남건 신영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제 그만뒀던데 뭐 후배들한테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치 투자가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가 미국처럼 안 간단 말이에요. 미국 투자는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가요.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다. 아무 때나 사놔도 가치 투자가 10년이든 30년이든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치 투자가 안 돼요. 일정한 사이클에서 마감이 돼서 떨어진단 말이죠. 요거를 무시하고 미국을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채원부터 허남건 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투자 펀드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타깝게. 돈도 안 오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손해보니까. 아니, 국민연금에서도 이 생명증권에 가치 투자해서 돈을 다 빼버렸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그레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따라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당시에 그 인기 있었던 유행주가 있습니다. 작년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유행주였죠. 그 전에는 화장품이 유행했어요. 화장품. 그죠? 화장품 아시죠? 화장품이 30배씩 올라갔어요, 그때. 또 제약바이오가 유행일 때 또 제약바이오가 또 30배 올랐고, 모바일 게임 유행할 때는 게임주들이 10배씩 올랐고, 옛날에 아시잖아요. 옛날에 차화정. 아니, 차화정도 옛날 거 필요 없이 그 트로이카, 옛날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트로이카 아실 거예요. 건설무역, 은행, 금융 이런 것들.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그런 이런 붐이 있어요. 그때 붐. 그 붐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지금 누가 뭐래도 AI 이쪽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고집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이게 카멜레온처럼 시장에 맞춰 가지고 가야지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시장이 정답이다. 시장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의 변화를 탐색하고 어떤 것들에 그 시장이 부합한 건지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를 뭐 또 폄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요. 아무튼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레고캠바이오 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일 영상에서도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1조 6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레고캠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올라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레고캠바이오를 매매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레고캠바이오 오늘 레고캠바이오하고 뭐 BNT 매도했다라고 레고캠바이오 24% 수익이 났다.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씩 열어보신다고 자랑하시려고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레고캠바이오 나오죠? 레고캠바이오 18% 수익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집중 투자방에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레고캠바이오 수익 났다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작도 안 했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라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작년부터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테린 포장에 관한 얘기인데 테린 포장 지금도 수익률이 40% 정도 수익 났어요. 40에서 거의 50% 정도 수익 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팔진 않잖아요. 스티로폼을 대체하고 보냉 박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마켓컬리가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켓컬리를 비롯해서 30여 가지 지금 업체 문의를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마켓컬리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도 보면 그 약국에다가 납품하는 박스가 보냉 박스거든요. 제약회사들도 지금 테크박스로 골판지 박스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이 지금 이 그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골판지, 테코박스, 보냉박스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린 포장이 이렇게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요 정도 올랐지만 과거에 물론 이제 이때 코로나 때문에 골판지 잘 팔린다 갖고 올랐지만 이런 경험도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 같은 빅 이벤트가 나오면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만큼 열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제조업종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지만 돌판지 보냉박스, 테코박스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자금이 돌려오면서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적도 확인하고 마켓컬리가 시작됐고 나머지 택배회사들까지 제약회사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장기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실제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투, 수익이 나서 가져가는 게 장투지 고점에 물려가지고 가져가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물려서 가져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났는데 그걸 가져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2배 정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2배, 3배 이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서 수익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통방에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S 바이오메딕스라고 요게 13일인가요? 2월 13일 2월 13일 2월 13일에 나간 거예요. 9,600원에 보시다시피 이때 제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키스병 해갖고 공모가가 18,000원이고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얼마인지 보시면 11,300원 벌써 한 16% 정도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메딕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또 말씀을 드려보고 메딕스 여기죠?
2월 13일이니까 여기 때 산 거예요. 왜 샀겠습니까? 요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죠? 여기 121선이 이제 새로 생겨 가지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9,600원대에 산 거예요. 그죠? 그냥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라 시총이 이제 1,200원 올라도 1,200원밖에 안 되고 처음에 18,000원에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종목으로 중장기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소통을 거의 댓글로 제가 많이 해서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수익 인증도 해두시고 했는데 중국 탄산리튬 가격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뮤니티에 여기 보시면 수자연구소 오셔서 커뮤니티 눌러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탄산리튬 가격 보는 사이트 여기 중국어로 돼 있어갖고 아마 한글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요거 누르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저기 띄엄띄엄 보셔서 그래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좋은데 이수페타시스 HLB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아무튼 뭐 많은 이제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여기 이제 그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있으시면 뭐 안전하게 뭐 수익이 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서 몰빵해서 좀 오래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예. 요거는 이제 각도가 틀려요. 각도. 예. 각도를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그 계좌를 갖고 있잖아요. 잔고를 어느 정도 시장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한 20% 이 정도 언저리 넘어가면 제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매도하고 있고 어쩔 때는 뭐 한 30%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각도가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HLB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의 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린 포장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요 바닥에서 끝까지 매겨가지고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욕심입니다. 항상 주식은 요러잖아요. 어깨 매도하라라는 여기가 있어요. 무릎에 사서 여기 밑에 발바닥 있지 살리고 무릎에 사서 이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만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발라 먹으려면 요게 결국에는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에 팔 수가 없어요. 저도 고점에 팔아본 적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챙겨주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현금을 또 마련해 놔야 여러분들이 또 주식은 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플러스 돼서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플러스가 돼요. 곱하기 2로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이너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수익이 나면 날수록 주식 투자하는데 좀 약간 과감해져요.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반대로 손실이 났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될 거는 같은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직은 올라가는데 이때 살 걸 샀으면 얼마 플러스 됐는데 껄껄껄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을 맛보신 분들이 더 수익이 나요.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간다 하는데 만약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사람이면 조금 올라가거나 좀 늦은 것 같아도 과감하게 매수해서 또 이거 추가 수익을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지 바닥에서 사면 좋겠지만 이게 무릎에 사갖고는 이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여기다. 근데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 여러분 절대 꼭대기에서 내가 꼭대기에 팔아야 되겠다. 팔면 좋죠. 근데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감안해서 특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꼭대기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만 있으면 살 주식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지 살 주식이 없진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요즘에 뭐 꽤 수익 괜찮았잖아요.
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댓글이 좀 우호적이에요. 예, 수익이 좀 요즘에 잘 따라하셔 가지고 예, 수익이 나셨나 봐요. 오늘 미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식창 아예 안 보려고 했는데 덕분에 뭐 "수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연봉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오늘 나간 종목들 맨 마지막에 준 종목 13 주밖에 못 사셨어요. 아, 괜찮았는데. 하여튼 뭐 "시간의 상승 중이다. 내일 되면 추매하겠고." 아무튼 예, 좋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요게 인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스톡방이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연령층이 높아요. 여기 주가 인제 55 세에서 65세, 여기가 주입니다. 여기가 40 한 5% 정도 돼요. 나머지 이제 65세 이상이 뭐 17% 에서 뭐 20% 정도 되고요. 또 45 세에서 55 세가 또 한 10 몇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층이 2 층이에요, 2 층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다 합치면은 최소 45 에서 70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주층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들이 막 매매할 것처럼 쉽게 매매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타로 막 매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사자마자 올라가고 팔자마자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얘가 안 드려요. 여기 저기 스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또 이 정도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요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제가 일부러 뽑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그 121선, 121선이니까 도대체 121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121선을 넘어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아, 친절하게 뽑아왔어요. 예, 이 중에 실제로 예, 매매한 것도 있죠? 예, 오늘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뭐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오늘 매수한 게 있어요. 자, 1번 KH바텍. 자, KH바텍이 오늘 갑자기 강대가 서면서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렇죠.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20일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때 121선 넘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올라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기관 외국인 22억, 기관이 21억, 투신을 비롯한 사모펀드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120일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2번은 ST팜. 자, ST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예, 어떻게 됩니까?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양봉으로 나왔죠? 예,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요때도 한번 나왔다가 물론 다시 또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120일 버텨서 올라가면 갖고 있고 밀리면 뭐 팔면 돼요. 그죠? 하여튼 여기 120일을 넘어갔으니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있다가 수급을 봐야죠. 수급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자, 오늘 금액으로 볼게요. 오늘 뭐 기관이 뭐 연기금하고 최근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전체 금액으로는 뭐 3억 8천. 그저께 외국인 오늘 이틀 동안 들어오고 예, 뭔가 조금씩 뭐가 들어오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 뭡니까? 예, 바이오니아. 예, 바이오니아는 어제부터 예, 거래가 터지고 오늘 예, 다시 예, 아주 짱대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진짜 호재가 나왔죠. 예, 탈모 치료제 관련해 갖고 예, 유럽 쪽에도 터가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아마 시간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시간에서도 6% 추가적으로 더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121선을 넘어갈 때 예, 요거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120일 넘어갈 때 큰 슈팅이 나온 것처럼 120일 넘어갈 때 이런 슈팅이 나오면 예,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21선이 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120선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떨어지면 요걸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예, 차바이오텍. 예, 차바이오텍이 오늘 121선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120일 넘어가지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여기도 121선을 넘겨서 이런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121선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수급을 봤더니 오늘 외국인이 집중해서 샀네요, 오늘. 외국인. 외국인은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해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은 워낙 단타를 많이 쳐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됐든 또 수급을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최근 들어서 계속 120일 올랐다 떨어졌다. 오늘도 아침에 좀 올랐다 밀리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설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120일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서 120일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견뎌준다라고 하면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볼게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연기금이 좀 사네요. 이렇게 연기금이 좀 사고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만 매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22선 방법만 아셔도 어디 가서 손해 안 본다고 제가 실질적인 그 종목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박스권, 그렇죠? 이렇게 박스권 있는 것들 나중에 박스권도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박스권 종목들 돌파하는 것도 돌파 매매 요것도 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매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요거 이제 앞으로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도 이거 121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실시간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말씀드리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멤버십이에요. 절대 무료방 아닙니다. 자꾸 뭐 무료로 뭐 주목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방 많은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주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료로 주면 그죠? 뭔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 많이 사기당하고 뭐 코인 쪽으로 빠지고 뭐 이렇다고 여기 그 문자나 댓글 주시는 분이 있을 때 무료라고 해서 가시면 절대 제 생각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왜 무료로 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아닙니다. 이건 멤버십이에요. 자,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그리고 요즘 금리 인하 시즌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 그 정책 밸류업 정책이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 해보셔서 이런 장이 올지 안 올지 긴가민가 하신데 앞으로 엄청나게 폭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은데 자꾸 저를 사칭해 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고 금액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멤버십을 해지하면은 3개월 동안 절대 가입이 안 돼요. 사칭 세력, 사기 세력들이 넣었다 하기 때문에 가입 방지를 위한 거. 그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못 받아봤던 자문사라든가 자산운용사 함부로 못 가잖아요.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또 증권사 가도 여러분들 누가 해줍니까? 최소 억 단위 들고 가야 좀 이렇게 관리해 주겠죠. 그런 서비스를 다 여기서 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1대1 자문이 안 될 뿐이지, 그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들어와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텔레그램은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꾸준히 따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수동방에 오셔서 체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본인들의 수익이 얼마 정도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을 에고캠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HLB도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S바이오메딕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테린 포장도 있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를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뭐 주식 시세만 보고 무슨 테마주들 요런 거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뭐 개인 투자가 누구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 갖고 뭐 수익 나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뭐 전문가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날 센 종목 사 가지고 띄어먹기 하면 되는 거. 예. 그런 거는 매매가 아니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 투기를 해 갖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본인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집중 투자방은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선착순으로 예,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 투자하는 만큼 그게 예, 자금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좀 100여 명 정도, 100분 정도로 좀 잘라 가지고만 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아무튼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대만이나 일본,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자본이 본격적으로 예,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저성장 늪에 빠져가지고 중국의 모든 제조업들이 예, 상당히 심각해지고 발을 빼고 있는 외국인들을 유치하려고 다시 안간힘을 쓰지만 예, 벌써 예,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쪽으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성이 그렇게 예,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성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점차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수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에 정부의 별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든 예,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3천을 넘어서 3,300을 넘어가는 그런 큰 시장이 앞으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어떤 것들이 올라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